친절하다. 노션도 하고, 그쵸? 친절해. 제가 이제 저번에 뭐지? 전반 사람들 만났는데, 제가 스프링을 다 까먹었대요. 2달 동안 놀아서. 그래서, 우리 지금 스프링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수업 들어라. 어? 그러라 했는데, 뭐지? 그거 좀 그렇고, 이제, 노션 정리하고 있으니까 그거 해서 해라 하니까, 어? 왜 우리는 안 해주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 전반에 안 해줬던 것을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착하다. 그쵸? 친절하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동작하고 있는 커리문을 생각을 해보면은, select 별표 from 해갖고, multitude pivot. 자, 이게 동작을 해서, 요 커리문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런 쭉 나와. 커리문이 쭉 나와버리죠? 근데 이제 우리가 페이징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커리문을 바꿨었어요. 로우 넘버 이용을 해갖고, 10개씩 잘라오는 걸로 바꿨었어요. 잘라오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건 마이바티스죠. 마이바티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JDBC에서 했던 것처럼 한다고 하면은 이 mapper.xml로 들어가서 왜 오늘 왜 이렇게 느리지? mapper.xml로 가서 이 쿼리문을 바꿨어야 됐었어요. 그쵸? 요거를. 근데 안 바꿔도 돼요. 마이바티스는 안 바꿔도 10개씩 갖고 가게 해주는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스토어 로직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제 4시간 했다고 하면은 마이바티스는 한 2시간? 그죠? 반 정도 되는 시간만 쓰시면은 충분히 이제 페이징 처리를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 좋죠.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그래서 요 마이바티스 웹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혹시 안 되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안 되시는 분. 마이바티스 웹 확인. 마이바티스 웹. 다 되죠? 다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다오로 가서 그쵸? 다오로 가셔서 셀렉트 이 부분, 셀렉트 리스트 이 부분에 로우 바운즈라고 하는 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우 바운즈. 로우 바운즈. 여기 이제 오타가 있긴 한데 로우 바운즈라고 하는 놈이 있어. 이 클래스를 임포트를 하고 로우 바운즈, 뉴 로우 바운즈. 객체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아이바티스니까 마이바티스에 제공하는 클래스인 거예요. 파일링 처리를 하기 위해서 10개씩 잘라주게 해주는 객체는 거죠. 객체죠. 여기다가 내가 이제 몇 번부터 그다음에 몇 개씩 자를 건지를 지정만 해주면 오프셋과 리미트를 지정만 해주면 그렇죠?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10개를 갖고 오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리미트만 지정해 주면요. 이게 이제 자동으로 10개씩 갖고 와요. 10개씩. 소리문의 변경이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프셋하고 리미트, 인트 오프셋, 인트 오프셋, 인트 리미트가 필요해요. 인트 리미트. 리미트는 카운트 퍼 페이지라고 해서 한 페이지당 보여줄 게시물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 페이지당 보여줄 게시물의 개수는 10으로 고정을 했었으니까 얘를 10으로 하면 되죠. 10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프셋은 이제 어,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시작할 거다. 뭐 아니면 이제 이거 11번째부터 10개를 갖고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뭐 21번째부터 10개를 갖고 올 것이다. 라고 해갖고 시작하는 지점이 오프셋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인덱스로 적용이 돼서 0부터 시작하면 돼요. 0부터. 그래서 0, 10, 20 이렇게 진행할 때 0, 10, 20 우선은 주르륵 나오고 있는 요 상태에서 주르륵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10개만 나오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10개만 나오게. 주르륵 나오죠? 주르륵 나오는데, 10개만 나오게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 오프셋을 여기다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도 여기다 넘겨줍니다. 그럼 로우바운드 객체가 생성이 된 거죠? 뉴 해갖고 만들어진 거니까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거를 이제 사용하도록 하게 해주면 돼요. 사용하도록 하게 해줄 수가 있다. 쿼리문의 변화가 없이 쿼리문의 변화가 없이 셀렉트 쿼리문의 변화가 없이 우리가 이제 요 로우 바운드를 이제 이 셀렉트 리스트가 쓸 수 있도록 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로우 바운드의 자리는 이 파라미터 전달값 그 중에서 세 번째여야만 해요. 세 번째. 왜냐면 메소드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세 번째.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네임스페이스하고 아이디 값을 넣어준 후 콤마 찍고 비워두고 그 다음에 로우 바운드를 써야 된다 했어요. 로우 바운드 써야 된다. 여기가 무슨 자리냐면 지금까지 보셔서 알겠지만 노티스 넘버를 넘기거나 그죠? 그 다음에 뭐 노티스를 넘기거나 즉 허리문에서 샵 해갖고 쓰는 그런 부분들을 넘기는 자리예요. 넘기는 자리. 그죠? 넘기는 자리고 이게 이제 이 셀렉트 커리문 같은 경우에는 넘기는 게 없잖아요. 여기다가 샵 적는 게 없지. 그럼 여기는 그 넘겨줄 게 없어서 우리가 기존에 로우 바운드를 안 쓸 때는 요걸 안 썼어요. 이렇게. 근데 로우 바운드를 쓰려면은 이제 이거 컴마를 찍어서 매개 변수 전달값을 줘야 되는데 전달값이 이제 없어도 되는 상태면서 그다음 로우 바운드를 넘겨주는 이런 코드로 이제 바뀌게 되고 없으니까 넘겨줄 게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비워놓으면은 이제 오류인 거고요. 이게 이제 없는 거다라고 표시를 해주면서 널이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 검색을 하거나 그럴 때에는 여기 이제 그 샵이 보여요. 샵이 필요한데 지금은 샵이 필요 없잖아요. 여기에 셀렉트 리스트 할 때 전체 게시물의 개수를 바꿀 때 이 샵 해갖고 넘겨주는 값이 없으니까 여기는 넘겨주는 값이 없어요라고 해서 널로 표시를 해주고 로우 바운드를 세 번째 넘겨주면 돼요. 세 번째. 세 번째 넘겨주면 된다. 그래서 이거 고쳤으니까 처럼 해서 모션에다가 다오 코드를 노티스 다오 코드를 수정한다. 그죠? 그래서 서버를 이제 수정했으니까 이 오프셋과 루미트에 의해서 얘는 딱 10개만 갖고 올 거라면 딱 10개만 갖고 올 거야. 딱 10개만 갖고 올 거야. 그래서 서버를 올리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브라우저 새로 고침 딱 하면은 10개가 나와야 돼. 오류가 안 나고 진짜 10개만 나오죠? 10개만 나와버립니다. 와, 그죠? 와이파티스로 페이징 처리를 해야 되겠네. 그쵸? 요 JDBC처럼 하면은 안 되겠다. 그쵸? 거리문도 안 바꾸고 그대로 넘겨서 하니까 너무 편하다 이거지. 너무 편하다. 동작 확인. 그래서 진짜로 10개만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전에 쿼리문에서 그 노티스 넘버로 오토바이를 했었는데 그 내림차순으로 오토바이를 했었어요. 그쵸? 내림차순으로 오토바이를 했었으니까 여기에서도 노티스 넘버로 이제 내림차순 오토바이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오토바이 노티스 넘버 DSC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렇게 수정을 해주는 거죠.
다오에서 커리면 변경 없이 페이징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전 처음 보는 로우 바운드 객체를 이용해야 된다. 로우 바운드 객체를 이용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우 바운드 객체가 들어가는 위치는 세 번째다. 로우 바운드가 들어가는 위치. 요거는 이제 로우 바운드 객체가 들어가는 위치. 세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넘겨줄. 커리문을 넘겨줄 값을 이제 전달해 주는 건데, 없으면은 널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 없다고 이거를 아예 안 쓰거나, 아니면 비워두거나, 그렇죠? 아예 안 쓰거나, 어떻게? 이렇게. 이게 제일 오류 많이 내는 게, 넘겨주는 거 없네? 그러면서 로우 바운드를 두 번째다 넣어버려요. 그러면 오류 나요, 오류. 오류나. 두 번째는 전달하는 값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전달하는 값이 없죠? 그러니까 널로 표시를 해준다는 거죠. 없으니까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없으니까 안 쓰면은 오류 나는 거예요, 오류. 오류 나는 거. 그래서 이제 허리문 최소한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프셋이 그 다음, 그죠? 그 다음 그 페이지에 다음 페이지에 10개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 0으로 고정이 되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0으로 고정이 되면. 얘는 뭐에 의해서 바뀌어야 되냐면 그 커런트 페이지 값에 따라서 바뀌어야 돼요. 커런트 페이지. 그래서 int 커런트 페이지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페이지일 때는 오프셋이 0이 되도록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커런트 페이지에다가 이제 1을 빼주면 0이 되겠죠. 커런트 페이지. 근데 커런트 페이지가 이렇게 되면은 1로 고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1로 고정이 돼 버린다. 1로 고정이 돼 버리니 여기서 이렇게 써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처리했었어요? 자, 넘겨받아서 내가 처리할 거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거? 사용자가 선택한 값을 넘겨받아서 커렉트 페이지가 담은 다음에 그걸 쓸 거예요.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걸 지우고.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된다 했어. 이렇게 쓰면 안 된다 했어. 그러면 얘 변수 있어야 되는데, 이 변수를 어디서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전달값으로 받아와야 되는 거지. 전달값으로 받아오려면 우리가 이 커런트 페이지라고 하는 변수를 어디다 적어줘야 돼?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잖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지. 밑에를 보면은 사용자가 선택한 게시글의 노티스 넘버가 넘어오고 넘어와서 여기로 이렇게 꽂히죠? 인트 노티스 넘버.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셀렉트 리스트 할 때 사용자가 선택한 페이지의 번호 숫자가 넘기고 넘어와서 이 커런트 페이지가 이제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4개 변수. 그러니까 전달되는 값을 받아서 쓰기 위해서 4개 변수를 써야 됩니다. 전달된 값을 받아서 쓰기 위해서는 4개 변수화 해야 된다. 전달받은 값을. 그러니까 메소드 밑에다 적지 말아야 된다. 메소드 밑에 사용할 그 값을 사용할 변수로 적는 것이 아니라 메소드의 4개 변수로 적어줘야 된다. 메소드 밑에 적는다는 소리는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적지 말라고. 커런트 페이지가 이제 커런트 페이지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그냥 영어로만 해놓으면 계속 첫 번째 것만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두 번째 해당하는 옵셋으로 바뀌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다음 10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커런트 페이지라고 하는 이 변수를 여기다 적으면 안 되고 여기다 적어야 된다. 그리고 매개 변수는 초기 안 하죠? 그냥 선언만 해주면 돼. 매개 변수는 선언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선언만 해주면 된다. 선언만 해주면 됨. 이렇게. 그렇죠? 콤마 찍고 int current page. 아니 뭐야. 콤마 찍고 int current page. 이렇게. 선언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메소드가 이렇게 바뀌어요. 아, 요거 지금 최종은 아니지. 요건 매개 변수만 이해하시면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전달받은 값을 쓰기 위해서 매개 변수로 만들어 주니까 여기에서는 뭐 1이 넘어오고 2가 넘어오고 3이 넘어오고 4가 넘어오고 이렇게 넘어오겠지. 사용자가 입력한 그 값, 선택한 페이지의 수가 넘어올 거란 말이에요. 1이면 1, 2면 2, 3이면 3 이렇게. 1일 때는 0이 되고 2일 때는 인덱스 값으로 하니까 10이 돼야 되죠. 그리고 3일 때는 20이 돼야 돼요. 그리고 4일 때는 30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 계산식이 어떻게 되지? 계산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커런트 페이지, 커런트 페이지가 1이에요. 그러면 오프셋은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한 거고, 커런트 페이지가 2예요. 그럼 오프셋은 10이어야 된다고. 10. 그 다음에 커런트 페이지가 3이에요. 그럼 오프셋은 20이 돼야 된다. 커런트 페이지가 4예요. 그럼 오프셋은 30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런 이제 이런 형태의 식에서 요 값을 1일 때 0이고 2일 때 10이고 3일 때 20이고 4일 때 30으로 만들어주는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 고민해 보면 얘에다가 이제 1을 빼주는 거잖아요. 1을 빼주고 그다음에 0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얘한테 2를 빼주고 1이 됐는데 걔가 10이 되려면 곱하기 10이 돼야 되겠네. 그다음에 3에다가 1을 빼주고 얘가 20이 되려면 곱하기 10을 해야 되겠네. 그쵸? 얘 4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면 3이 되는데 30이 되려면 10을 곱해줘야 되겠네. 아, 그럼 얘는 10을 곱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10을 곱해줘야 되는 근데 10이라고 하는 값이 리미트가 여기 있잖아요. 리미트. 그러면 리미트 값을 위에다 선언을 하고 10 대신에 리미트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오프셋의 값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오프셋의 값이. 그래서 커런트 페이지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다오가 된다 이렇게. 오프셋은 커런트 페이지 값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고 그래서 전달받은 값으로 변해야 함. 그 다음에 커런트 페이지가 1일 때는 0이고 커런트 페이지가 1일 때는 0, 2일 때는 10, 그리고 3일 때는 20이 되도록, 그죠? 오프셋 값에 10을 적어주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오프셋은 커런트 페이지 값에 따라 달라져야 되고, 1일 때는 0, 2일 때는 10, 3일 때는 20. 그러면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10이 되려면 10을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20이 되려면 10을 곱하면 되고,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30이 되려면 10을 곱하면 되니까 10을 썼는데, 10이라고 하는 값이 리미트에 적혀져 있으니까, 그대로 재생하기 위해서 리미트 먼저 선언, 그다음 리미트 그대로 써주고, 오프셋은 커런트 값에 따라서 바뀌게 변경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되어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서비스 쪽을 한번 건드려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없었던 매개 변수가 생기면요, 이 전달을 해줘야 돼요. 호출해서 쓰는 쪽, 즉 DAO에서 DAO에 있는 DAO에 있는 메소드인 셀렉트 리스트를 호출하는 곳은 서비스죠. 호출하는 곳에서 이 매개 변수에 대해서 전달값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건데 전달을 안 해주다가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빨간 줄이 나죠. 그죠? 그래서 서비스에 그 빨간 X 표시가 나타났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가보시면은 서비스에 이렇게 진짜로 빨간 줄 이렇게 나타네. 빨간 줄이 나네.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뭐 1이면 1, 2면 2, 3이면 3, 4면 4, 5면 5라고 해서 그 커런트 페이지 값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제 서비스 또한 얘도 이제 그 변하는 수로 넘겨받아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럼 얘를 변하는 수인 변수로 바꾸고
서비스 변화는 수인 변수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앞쪽에서 넘어오는 거니까 넘어오는 값을 전달받은 값을 넘겨주기 위해서는 매개 변수를 선언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매개 변수 선언만 해주면은 이제 컨트롤러에서 이제 넘어오는 값을 그대로 서비스를 거쳐서 그대로 그 스토어 DAO로 가게 되겠죠. 서비스 코드 수정 그래서 메소드에 매개 변수를 추가한다. 메소드에 매개 변수 커런트 페이지 이쪽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노티스 서비스에 있는 select all notice라고 하는 메소드는 컨트롤에서 호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호출한 곳에서 전달값을 안 넘겨주고 있을 텐데 여기서 전달값 넘겨달라고 매개 변수를 선언했으니 당연히 컨트롤러 요 리스트 서블릿에서 X표 빨간 X표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시면은 여기 이제 커런트 페이지 값을 이제 바꿔야 되고 커런트 페이지 근데 커런트 페이지는 우리가 이제 어제 해봤기 때문에 인트 커런트 페이지 이렇게 넘겨주는데 인테저 파스 인트가 필요하죠. 인테저 파스 인트. 한 다음에 리퀘스트 get 파라미터 한 다음에 커런트 페이지라고 하는 키값으로 된 어떤 값을 받겠다. 어떤 값을 받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리퀘스트 get 파라미터 커런트 페이지 이거 있죠, 이거. 리퀘스트 get 파라미터 커런트 페이지. 요 값을 이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전과 똑같은 형태로 요청을 하게 되면 notice list.kh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요. 오류 나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물음표 없죠? 프런트 페이지 없죠? 그 값에 넣어준 거 없죠? 그러면은 이제 얘가 제대로 파싱을 못해요. 파싱을 못해요. 비어있는 값에 대해서 파싱을 못해서 커런트 페이지 값이 안 나와서 밑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안 돼 버려요. 그래서 커런트 페이지를 누락을 하고 퍼레스트링을 누락하고 요청을 해도 동작을 하게 해주기 위해서 해줬던 게 사망 연산자다. 커런트 페이지라고 하는 퍼레스트링을 누락을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해도 오류가 나지 않고 나오게 하는 것은 이 사망 연산자, 얘가 비어 있으면요 그냥 1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사망 연산자 코드를 적었기 때문에 어제 오류가 안 났었던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 리퀘스트 get 파라미터에 만약에 네가 커런트 페이지를 갖고 왔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 응? 있어야 되는 값이 없다라고 했을 때 있어야 돼. 지금 널이면은 그죠? 널이면 근데 널이 아니면으로 할게요. 널이 아니면 파싱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널이면 그냥 1값으로 넣어라. 라고 해서 혹시나 콜리스트링이 누락됐다고 하더라도 정상 동작, 그죠? 첫 번째 페이지를 보여주도록 하게 해주는 거죠. 콜리스트링이 누락됐다고 하더라도, 누락됐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페이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그죠? 기본값 1로 세팅을 하는 사막연산자지, 이게. 사막연산자. 이품문이에요, 이품문. 이품문 한 줄로 쓴 게 사막연산자잖아요. 그죠? 복잡한 거 말고 간단한 것은 사막연산자로 쓰면은 코드를 좀 뭐 줄일 수 있는데 이품문이 더 짧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컨트롤러, 버너트 페이지.
그래서 동작 확인 해볼게요. 동작 확인. 없어도 나오고. 그죠? 저 코드를 적었기 때문에 없어도 나와야 돼요. 없어도 아이고. 없어도 나와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있으면 이제 해당하는 거 갖고 와서 나와야겠지? 두 번째 거. 그죠? 있으면 두 번째 거 갖고 와야 돼.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3학년선자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해갖고 없어도 나오고 있으면 그 전달받은 값을 파싱을 해서 넘겨줘서 이제 나오는 거지. 동작 확인하는 거 채팅창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로 보시면 되고 코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브레스팅이 없더라도 그러면 이제 앞부분에 요거를 매번 내가 커런트 페이지를 직접 다 하나씩 쳐줄 수는 없으니까 그죠? 이거를 내가 커런트 페이지에다가 값을 직접 쳐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리스트 JSP 열어서 웹앱에 오 이거 1시간 만에 끝나겠는데? 그쵸? 리스트 JSP 열어서 그건 아닌가? 예상대로 2시간인가? 예상대로 2시간? 리스트 JSP를 열어서 이제 여기 밑에 쪽에 가셔서 TR 하나 만들고 그죠? 페이지네이션을 만들 차례죠. 페이지네이션을 만들 차례. 리스트 JSP죠? 리스트 JSP 못 찾으신 분 없죠? 리스트 JSP에 코드 추가. 근데 요거 추가하는 거는 어제 했던 거 그대로 쓰는 거라서 이제 기억이 안 나면은 다시 살펴보시면 되고 저 콜스펜 썼던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텍스트 온라인이었죠? 텍스트 온라인 어제 오타가 났었어. 온라인 오늘은 오타 내지 않겠어. 센터, 센터.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폴스펜 다섯 개죠? 오타 났나? 왜 빨리 노란 줄이 떴지? 아, 이거 안 닫아줘서 그러겠지? 오타 안 난 것 같은데 왜 노란 줄이 났냐? 텍스트 온라인이 아니에요? 아, 그냥 온라인이구나. 텍스트 온라인이 아니었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래는 하이퍼링크를 여러 개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하이퍼링크 즉 이 눌릴 수 있도록 HIRF로 이렇게 한 다음에 노티스 list.kh 커런트 페이지 첫 번째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1번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게 1번부터 10번까지 쭉 있는 걸로 했었죠. 1번부터 10번까지 쭉 있는 거. 근데 반복이 되니까 1로 시작해서 1씩 증가하는 그리고 10까지 1로 시작해서 1씩 증가하면서 10까지 하는 거니까 우리가 폼은 쓰기가 딱 좋았어. 폼은 쓰기가. 그래서 폼을 쓰기 위해서 아까 그 열었었던 리스트 JSP 이전 JSP에서 태그 디렉티브를 갖고 와려고 했는데 이미 있네. 이미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포이치를 써주면 되죠. 포이치. 그래서 여기서 포이치를 써주면 됩니다. C 땡땡 포이치 begin 1 end 10 바 I 그죠? 이게 변수지 바라고 쓴 요 안에 있는 게 변수예요. 변수를 쓰기 위해서는 달러가 이제 필요하죠. 달러 I 그죠? 그다음에 여기도 달러 I 이렇게 해서 그래서 페이징이 이렇게 나와버리죠. 온라인 센터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로 동작하기는 하죠. 실제로 동작은 해야 되죠, 이렇게. 왜냐면은 내가 이제 그 동작하는 그 URL 그대로 썼었으니까 그래서 10번까지는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10일이 되었을 때 요게 커런트 페이지가 10일이 되었을 때 요게 이제 10일부터 20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었죠? 그렇죠? 자, 이게 잘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동작 확인, 동작 확인, 테이블 하단 페이지 내비게이션.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면은 11일 때도 1부터 10까지다. 문제점. 프론트 페이지가 10일인데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줬어요?
얘를 동쪽으로 바꿔줬었지. 비긴하고 엔드 값을 요거를 동쪽으로 바꿔줬었단 말이지. 동쪽으로. 즉 얘가 이제 변수화 돼야 되고 지금 JSP 컨트롤러랑 같이 봐야 되죠. 여기 리스트 서블릿이랑 같이 봐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밑으로 내려서 보시면은 이쪽에서 리퀘스트 한 다음에 set attribute라고 해갖고 여기 이제 그 뭐야 리퀘스트 점 set attribute 해서 여기다 스타트 앱이 그쵸? 그다음에 스타트 앱이 1 그다음에 엔드 앱이 10 이렇게 갖고 넘겨받아서 이제 하는 걸로 처리를 했었죠. 한 번에 쓸 수 있는데 제가 일부러 지금 그 단계별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라고. 그냥 무작정 그 맹목적으로 따라치는 것이 아니라 왜 1하고 10을 썼는지 설명 들으면서 적으셔야지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는 건데 요 1하고 10을 최종적으로는 변하게 하는 게 위해서 컨트롤 서블릿에서 넘겨주는 값을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퀘스트 셋 어트리뷰트가 이제 두 개가 추가가 된 거고 이 스타트 냅이 요 값을 그대로 이제 여기서 받아서 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엔드 냅이도 그대로 받아서 쓰고요. 엔드 냅이도 그대로 받아서 쓰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1하고 10을 그대로 놔두면 그쵸? 스타트 냅을 리퀘스트 어트리뷰트 했으면 리퀘스트 어트리뷰트를 한 것을 쓰는 것은 달러죠. 리퀘스트 어트리뷰트 한 것을 쓰는 것은 달러. 그리고 모델.add 어트리뷰트 한 것도 쓰는 것은 달러. 똑같아요. 똑같은데 스프링으로 바뀌면서 서블릿에서 썼던 코드가 이제 이게 리퀘스트 셋 어트리뷰트를 더 이상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델 어트리뷰트로 바뀌는 거였는데 지금 여기는 서블릿이니까 리퀘스트 어트리뷰트 쓰고 셋한 것은 달러로 가져다 쓴다. 셋한 것은 달러로 가져다 쓴다. 셋한 것은 달러로 가져다 쓴다. 가져다 쓸 때는 왼쪽에 있는 키값을 가져다 쓰는 거죠. 왼쪽에 있는 키값을 가져다 쓴다. 그래서 이제 이 왼쪽에 있는 키값을 부르면 스타트 냅이야 부르면은 1이 넘어오는 거고 엔드 냅이야 부르면은 10이 넘어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전히 여기다가 1하고 10을 쓴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얘도 같이 변해야 되는 거지, 얘도 같이 변해야 되는 거야. 변하는 수를 넘겨주기 위해서 컨트롤러, 서블릿에서 주는 값을 받아서 쓰는 걸로 바꿨고, 그래서 진짜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를 변수화하는 거예요. 변수화. 그죠? 스타트 냅이, 엔드 냅이 이렇게. 그럼 여기 변수 선언되죠? 스타트 냅이, 엔드 냅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커런트 페이지 값에 따라서 바뀌는 커런트 페이지 값 그리고 한 페이지당 보여줄 내비의 개수 int 내비 토탈 카운트 내비 카운트 퍼 페이지 한 페이지당 보여줘야 되는 내비의 개수 10개 그렇죠? 그리고 커런트 페이지 값에 따라서 스타트 내비와 엔드 내비 값이 바뀌도록 우리가 그 식을 써줬어야 됐었어요. 식. 근데 바뀌는 규칙이 뭐였냐면 바뀌는 규칙이 커런트 페이지가 1에서 10까지일 때는 스타트 내비가 1이어야 되고 엔드 내비는 10이어야 됐었죠. 그죠? 그다음에 커런트 페이지가 11부터 20까지는 스타트 내비는 11이어야 되고요. 엔드 내비는 20이어야 된다. 그리고 커런트 페이지가 만약에 더 데이터가 많이 있다라고 했을 때 20일이고 그 다음에 30일 때까지는 스타트 내비는 20일, 엔드 내비는 30일.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하게 해주는 식을 우리가 어제 작성을 했었죠. 그래서 어제 한번 봤었으니까 한번 안 보고 나의 기억력을 믿으며, 그렇죠? 나의 기억력을 믿으며 치매 예방, 그렇죠? 너 생각을 해야 돼. 뇌를 써야지 우리가 치매에 안 걸려요, 그렇죠? 치매가 걸리는 나이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뇌를 써야 돼. 우리 예전에는 전화번호 다 외워서 썼었어요. 저희 아버지만 해도 그냥 전화번호 뒷자리만 보면은 누구네 하면서 그렇게 받았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 친구 이름을 저장해놔서 친구의 번호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만큼 머리를 안 쓰는 거야, 우리가. 머리를 안 쓰는 거야. 그래서 머리를 계속 생각해야 되고, 어제 뭐 했지? 그 다음에 기억을 계속 해봐야 되는 거예요. 기억을. 근데 그런 거 할 때 이제 좋은 게 이제 이런 거. 수학적인 연습, 논리적인 사고 해보는 게 가장 좋죠. 가장 좋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요 어떤 시기였는지 무조건 그냥 보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봐. 내 뇌한테 한번 기회를 줘봐요. 내 뇌에게 기회를 한번 줘봐. 그리고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은 다시 보는 거고 생각이 나면은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고. 근데 한번 봤었으니까 생각이 날 수 있어. 그래서 그 생각을 끄집어내려고 해야지 그게 오래 기억에 남는 거고, 그쵸? 아무 생각 없이 따라줬고 적용되네, 실행되네 하고 넘어가면은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쵸? 여러분들 수료하고 나서 일주일만 놀아도 이 클래스 어떻게 키는지 까먹어요. 음?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그런 거 이제 쉽게 다 까먹으니까 쉽게 까먹지 않기 위해서는 장기 기억으로 다 넘겨야 돼. 그러려면은 넘기기 위해서는 내가 이 노력을 했었어야 돼. 이 기억하려고 하는 노력. 그죠? 뭔가 그 어렵게 구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어야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한번 해보셔라. 그래서 미리 쉬고 10시죠, 10시. 10시에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겪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어디서부터 안 했지? 녹화를? 기억이 안 나네. 아유, 기억이 안 나네. 이거 내가 이거 언제 껐지? 첫 번째 쉬는 시간에 껐었나? 녹화 알림을 제가 몇 시에 봤어? 켜놓을게요. 1시간마다 녹화 알림. 좋죠, 좋죠. 그 알람을? 네. 근데 이제 오늘은 끝났으니까, 또 오늘은 끝나버렸네. 어, 아유. 설문을 해볼게, 설문. 설문은 뭐, 이제 어느 정도 했는지, 그쵸? 만약에 이제 이 페이징 처리, 우리가 했었던 거, 여기서 나오네. 아이고, 이거 시간을 더 들여야 되는 건가, 그러면? 이게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건가?
10%, 30%, 50%, 70%, 90% 다양하네. 시간을 더 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yes, 아니면 아니요. 시간이 더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yes. 시간이 있어도 못할 것 같다. 아니요. 시간이 더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yes, 아니면 아니요. 반반이네. 시간을 더, 아, 뭐라도 하나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이따가 오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진도를 좀 나가서. 지금 우리 공지사항에는 그 등록이랑 조회밖에 없네. 그러면은 등록이랑 전체 조회밖에 없으니까 상세 조회 한번 해봅시다. 상세 조회. 리스트 JSP에서 공지사항 상세 조회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징 처리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오후 시간대 여러분들 써서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진도, 상세 조회 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공지사항 상세 조회. 공지사항 상세 조회. 그죠? 리스트 JSP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리스트 JSP에 그 A 태그 추가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제목을 눌렀을 때 들어가서 그 내용이 보여야 되니까 ahref 내가 설계한 URL 적는 거고, 그렇죠? 내가 설계한 URL 적고, 그 다음에 제목을 그 A 태그로 감싸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감싸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설계한 URL notice detail.kh 그 다음에 노티스 넘버라고 하는 쿼리 스트링 필요합니다. 이거 노티스에서 갖고 오면 되니까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그 컨트롤러로 가셔서 헤드러 매핑을 이제 만들어줘야 되겠지? 요거 왜 콘솔이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요거 클릭이 되도록 바꿨어요. 클릭이 되도록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 여기서 이제 리스트 말고, 퍼블릭 잘 보이는 위치에다가 적을게요. 퍼블릭 스트링, show notice detail, notice detail 이렇게 적어주시고, 모델 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값이었죠? 그 다음에 리퀘스트 매핑, 방식으로 노티스 디테일 추가 처리해 주면 되겠죠? 메소드 리퀘스트 메소드 get 이렇게 해서 추가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쿼리 스트링이 있으니까 받아줘야 되겠네. 쿼리 스트링 받읍시다. 리퀘스트 사람 노티스 넘버 그 다음에 인트 노티스 넘버 앞에 여기 쿠마를 찍어주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지. 쿠마를 찍고 그다음 트라이 캐치 써서
여기 오류 나면은 동작하게 하는 코드는 똑같으니까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게요. 똑같죠? 이거는 뭐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고 그다음에 여기에 리턴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지. 리턴은 우선은 노티스라고 하는 그 폴더 밑에 있는 디테일 JSP에서 출력이 돼야 되니까 리턴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작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리스트 list.jsp에서 시작해갖고 DB에서 데이터 갖고 온 다음에 그죠? 그게 이제 컨트롤러 서비스 스토어 이제 거치는 거지. 그다음 디테일 JSP로 이제 응답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DB에서 가져온 것을 디테일 JSP에서 쓰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그 모델 애더 어트리뷰트 써줘야 되고 모델 애더 어트리뷰트 우리가 리퀘스트 셋 어트리뷰트 했던 것처럼 모델 애더 어트리뷰트를 적어줘야 되고요. 그렇죠? 요거를 누락하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하다. 이걸 컨트롤러에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리스트에서 클릭해서 DB에 갔다가 가져온 값을 디테일 JSP에서 이제 모델에 어트리뷰트 하는 값을 이제 출력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나머지는 비즈니스 로직이에요. 비즈니스 로직. 저 맵버전 XML에 허림은 잘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델 에더 어트리뷰트 누락하지 않고 그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노티스 하나, 노티스 VO에 노티스 하나, 그리고 이거는 N 서비스에서 select one by number. 그래서 노티스 넘버를 넘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노티스가 이제 널이 아니면 존재하면 DB에서 갖고 왔으면은 모델 에더 어트리뷰트 해주시고 이거 누락하지 말라고 했었죠? 노티스로 넘겨주시고 리턴 노티스 디테일 해주신 다음에 else는 이제 모델 에더 어트리뷰트 했는데 MSG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리턴 common 뷰 리저버를 태워주시면은 되겠죠, 이렇게? 뷰 리저버 태워주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서비스 스토어 쭉 진행해 주세요. 서비스 스토어 그대로 진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석도 잘 적어 주시고 공지사항 상세주의 서비스 리턴은 노티스 VO죠? 노티스 VO.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건들면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는 서비스 인풀 클래스에서 오류 메시지가 나온다. 왜냐하면은 추상 메소드니까 오버라이딩 해라. 추상 메소드니까 오버라이딩 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빨간 줄 뜨죠? 빨간 줄 뜬다. 그다음 노티스 인풀 오버라이딩.
노티스 인플, 노티스 서비스 인플, 오버라이딩 필요. 오버라이딩 필요. 오버라이딩 할게요. 오버라이딩 해주시고 그다음 코드 작성하면 되겠지 우리가. 그래서 노티스 VO, 노티스 그다음에 스토어, 그다음 셀렉트 원 바이 넘버. 세션 넘기고 노티스 넘버도 넘기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스토어의 메소드 만들어줘야 되겠죠? 스토어 메소드 만들어. 자동 완성이니까. 그래서 이제 노티스 스토어에 요거 셀렉트 원 바이 넘버 이게 추가가 되니까 요거 이제 같이 적어주시고. 요거는 공지사항 상세 조회 스토어. 그다음에 리턴은 노티스 VO 리턴 하죠? 노티스 VO 리턴. 그럼 마찬가지로 노티스 스토어 인풀에 이제 그 오버 이 빨간 줄이 뜨죠? 그죠? 그래서 추가 소스 스토어 노티스 스토어 인풀에 오버라이딩 필요. 오버라이딩 필요한 거 캡처를 해서 넣어버리고 그다음 오버라이딩 해주시고 코드 작성. 오버라이딩 후 코드 작성. 일사천리로 뭐 막히는 거 없이 원래 우리가 늘 하던 대로 그냥 쭉 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노티스 세션 셀렉트 원 노티스 매퍼 셀렉트 원 바이 넘버 노티스 넘버. 그래서 이렇게 되죠. 노티스 리턴은 널로 두지 않고 서비스 만들어줘야 되고요. 매퍼.xml 좀 해볼게요. 매퍼. 매퍼.xml 셀렉트를 추가해 주시면 되죠. 셀렉트 리절트 맵은 이미 다 만들어 놨으니까 셀렉트 원 바이 넘버 이거 메소드 명이랑 점 뒤에 명이랑 이거 아이디 명이랑 다 똑같아야 되고 리절트 맵 그대로 갖고 와서 쓰시면 되지. 셀렉트 할 때 뭐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달라지는 게 있으면 그대로 쓰지 않고 좀 바뀌어야 되는 거고 달라지는 게 없으면은 그대로 쓰시면 돼요. 셀렉트 별표 프로 노티스 TBL where 노티스 넘버 샵 노티스 넘버 여기에다가 적어줘야 되는 값은 이 필드명을 적어주는 거는 인서트 할 때만 적어주는 거지. 우리 시험에 나왔었던 거 기억나요? 자, 요거 노티스 넘버랑 이렇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저는 요거를 보고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넘겨주는 값이 한 개면 여기에 밸류를 적든 뭐 넘버를 적든 아이디를 적든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어요. 여기 넘어가는 값이 자동으로 여기 꽂혀요. 원래 기본값은 밸류라고 적는 게 그거거든요. 기본이거든요. 어디냐면 여기다가 밸류라고 적는 게 이제 원래 마이바티스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처음 나와서 이제 사람들이 쓸 때 사용하던 그 키값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노티스 넘버여도 밸류라고 해도 이렇게 동작해요. 동작합니다. 이게 달라서 동작을 안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 노티스 넘버가 넘어오니까 여기 노티스 넘버야 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그죠? 나중에 이제 코드가 길어지고 막 그러면은
찾기도 힘들고 막 하니까 여기다가 노티스 넘버 이렇게 같이 해주는 걸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막 고치고 막 그러신 분이 있었는데 시험 볼 때 그거는 뭐 문제가 아니었었다. 그렇죠? 문제가 아니었어. 여기 뭐 유저 아이디였는데 아이디로 고치든가 뭐 아이디인데 유저 아이디로 고쳐야 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은 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어. 한 개일 때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고 디테일 JSP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디테일 JSP를 만들면 돼요. 오버라이딩을 했었고 그다음에 래퍼.xml에 버리문이었어. JSP 만들어주면 되죠? 디테일.jsp. 디테일.jsp. 내가 근데 작업을 그 VS 코드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에서의 웹앱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하시고 싶으시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폴더, 오픈 폴더 해서 요 뱅큐 스프링, 그죠? 그다음 메인 들어가서 웹앱에 있는 요 폴더, 요 경로를 그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죠. 그죠? 이걸 선택을 해서 열어주시면은 내가 이제 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요 인덱스부터 해갖고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웹 인포메이션 뷰스에 멤버 말고 노티스에 디테일 JS 가셔서 여기서 이제 코드를 그 VS 코드에 있는 플러그인들을 사용하시면서 내가 이제 그 프론트엔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지. 근데 라이브 서버는 어, 정적인 컨텐츠인 HTML, CSS, 저 이미지, 오디오 뭐 이런 것들만 들어가게 되니까 실행은 톰캣으로 실행을 하는 거야. 코드는 여기서 적대. 그렇죠? 뭐 여기서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은 뭐 VS 코드에서 편리한 어떤 플러그인들, 자동 완성이나 뭐 그런 것들 다 이맷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쓸 수가 있으니까 훨씬 좋죠.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에 나 공지사항 상세 조회라고 입력을 했는데 인서트 히어라고 해서 그대로 있죠. 근데 이거 클릭 한번 해주거나 이렇게 해주면 바뀌어요. 여기 클릭 한번 해주면 바뀌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VS 코드를 같이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개발할 때 VS 코드 따로 안 하고 이클립스에서 다 했었어요, 그냥. 어차피 탐캣 열어서 탐캣 올려갖고 JS를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뭐 프론트엔드랑 백엔드가 구분이 되니까 프론트엔드는 요걸 쓰는 게 이제 거의 뭐 공식화가 돼 있으니까 요렇게 해갖고 프론트엔드 쪽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H1 여기서 쓰면은 H1 H1 이렇게 자동 완성되죠? 공지사항 상세해줘야 돼. 그래서 뭐 여기에 그 번호나 그쵸? 번호 해갖고 스팸 적어주시고. 그다음 번호 옆에 뭐 있지? 날짜? 0716. 그다음에 DR 적어주시고. 번호 옆에 작성일자. 작성자도 써주시면 되고, 그거는 뭐 자기가 알아서 쓰시면 되고, 그다음 제목, 내용, 내용은 뭐 태그로 이제 보여주면 되겠지.
이렇게 해갖고 하드코딩된 데이터가 이제 보여지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뭐 뒤로 가기나 아니면은 수정하기나 그런 걸 눌려서 했었죠. 우선은 그거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DB에서 가정값으로 출력이 되도록 바꿔보려면 이게 이제 그대로 출력이 되겠지. 그렇게 적으면 번호나 작성일자나 제목이나 내용이 DB에서 가정값이 아닌 요걸로 이제 다 출력이 될 건데 이제 코드를 바꿔줘야지 여기서 DB에서 가정값 모델 애더 어트리뷰트 한 값을 갖고 오려면 달러를 써준다. 모델 애더 어트리뷰트를 했으면 달러를 해서 가져다 쓰는 거예요. 가져다 쓸 때는 노티스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객체면은 마침표 표기법을 이용을 해갖고 해당 데이터를 갖고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작성일자는 노티스 데이트라고 적었을 거예요, 제가. 노티스 데이트. 오케이? 그다음에 요거 노티스 서브젝트, 노티스 콘텐트 오타 없이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코드를 작성을 하고 모델 에더 어트리뷰트 했던 것을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죠. 달러로 모델 에더 어트리뷰트 했던 거 요거. 동작 확인해 볼게요. 동작 확인. 좀 뭐 데이터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동작 확인을 하기 위해서 리스트로 접속을 해서 첫 번째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렇죠? 오류가 안 나고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한번 찍고 동작 확인. 그죠? 눌리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상세조회 확인. 이렇게 상세조회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혹시 상세조회 안 나온다? 저 안 나와요 하시는 분 있어요? 어, 잘 나오면은 요거 이제 그 ULLI로 좀 바꿔서 그다음에 이것저것 좀 추가해 볼게요. ULLI. ULLI 그다음에 라벨로 해갖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죠? 뭐 테이블 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아, 제목이 아니라 그 번호였는데 번호 스펜트그 제목 내용 내용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했었죠. 이렇게 공지사항서 대조에 그다음에 CSS 링크를 해주시면은 요게 이제 그 착착착 그 정리가 될 거예요. RL 스타시트 그래서 JSP를 우리가 이제 해준 거니까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버튼을 한번 밑에다가 그 BR 쪽을 좀 만들어서 BR, 안 보이시죠? 이렇게 좀 위로 쭉 올려서 하고 요거 캡처 한번 할게요. 캡처 한번 해서 작성한 거 코드 수정했고 그다음에 버튼 추가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원래 했던 것처럼 수정하기 페이지로 이동하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삭제하기, 그다음 목록으로 이동하기 뭐 이런 것들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을 좀 여기다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버튼 여기 이제 수정하기, 그렇죠? 그다음에 삭제하기, 그다음에 목록으로 이동, 수정하기, 삭제하기, 목록으로 이동. 이게 이제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이 버튼에는 그 이벤트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이벤트 전달을 막기 위해서는 타입 버튼 요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폼 태그 안에다가 버튼 넣어도 동작했었던 이유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클릭했었던 이벤트가 폼 태그로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전달을 막아주는 게 바로 타입 버튼이라고 하는 이 속성, 결합 속성 값이에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벤트 전달을 의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타입 버튼을 같이 넣어줘야지 수정하기를 눌러도 뭐 이제 다른 어떤 폼 태그의 동작을 막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폼 태그에 있는 버튼 중에 버튼에 타입 버튼이 있다? 그러면 그 버튼 눌러도 폼 태그가 동작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동작하는 거였었지. 폼 태그 안에 버튼도 가능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타입 버튼 이렇게 하면은 마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A 태그에서 내가 A 태그를 적었는데 A 태그가 기본적으로 눌리는 방법을 막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 보이드 0 이렇게 적은 것처럼 자바스크립트 보이드 0 이렇게 적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얘가 동작하는 그거를 막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클릭을 연결했었지. 버튼이라고 했을 때 이것처럼 동작을 하게 하는 게 바로 타입 버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수정하기 말고 뭐 목록으로 이동하기 온클릭 해갖고 이제 동작을 하게 할 수가 있다. 온클릭해서 여기서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를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로케이션 href 그 다음에 헛다운표 노티스 리스트.kh 이런 식으로 해서 목록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면은 너무 임시 방편이고 관리가 안 돼요. 코드가 더 추가되면은 바꿔줘야 되고 만약에 그대로 쓴다고 하더라도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이벤트 핸들러를 작성을 하죠. 그죠? show notice list 이렇게 해갖고 이벤트 핸들러 작성하고 그다음에 location href 요 값을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주죠. 이렇게. 그다음에 show notice list를 여기다가 바인딩 해줍니다. 이벤트 핸들러 바인딩하고 그다음에 이거 쌍따옴표를 안 바꿔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콧따옴표나 쌍따옴표나 자바스크립트는 둘 다 문자열이에요. 콧따옴표나 쌍따옴표나 둘 다 문자열이다. 저는 쌍따옴표를 쓰는 게 익숙해서 쌍따옴표를 계속 쓰고 있어요. 쌍따옴표.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뭐 이제 콧따옴표를 쓰시는 분들도 있어. 둘 다 문자열이라서 동작하는데 문제가 없다. 둘 다 문자열이라는 것을 문자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버튼 생기는 거 확인하고 목록으로 이동이 잘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목록으로 잘 이동하는지 잘 이동하네. 10분 만에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지? 10분 만에? 10분 만에 할 수 있는 거? 삭제하기 10분 만에 할 수 있지 않나? 어때요? 정리해요. 어떤 거야? 나머지 나머지 정리? 정리 이제 오후 2시 하면 되잖아. 너무 아쉽네. 삭제하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분 만에. 10분 컷. 10분 컷 가능하지 않나? 나만 가능한가? 그래서 요거는 우리 그 전에 했었던 수정하기 마이바티스 웹에서 했었던 거 그대로 이제 수정하기 누르면 수정하기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죠. 삭제를 누르면은 삭제가 돼버리고 삭제한 다음에 노티스 리스트로 가는 거죠. 노티스 리스트. 삭제 후 노티스 리스트로 이동. 이거는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러에서 리다이렉트 쳐주는 거죠. 삭제가 완료가 되면 컨트롤러에서 뷰 리졸버를 켰는데 리다이렉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갖고 리스폰스 샌드 리다이렉트가 동작하도록 하게 해주는 거예요. 네. 하지 마. 여기까지 할게. 네. 요거 타입 버튼, 폼 태그 안에다가 버튼을 눌러도 동작한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그죠? 요거 우리 시험에 나왔었던 거 기억나죠? 수정. 서밋이 인풋 타입 서밋이 아닌데도 동작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동작돼요? 라고 했었는데 동작되는 게 뭐냐면 타입 버튼 딱 누르죠? 그럼 누른 이벤트가 전달이 돼요, 폼으로. 그러면 폼 태그가 눌린 것처럼 동작을 해서 폼 태그가 전송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타입 버튼, 이 버튼은 이벤트 전달이 되는데 이 타입 버튼을 딱 여기다 쓰면요 전달이 안 돼요. 클릭되고 말아요. 클릭이 딱 되고 그냥 멈춰요. 폼 태그가 전송이 안 된다 이 소리지. 그래서 마치
이 A 태그를 누르면 원래 이동을 했었는데 자바스크립트 보이드 0이라고 적어서 이거 눌리지 않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동작을 한다 이게 타입버튼.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는 그 노티스 리스트 페이징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노티스 삭제하는 거, 그 다음에 수정하는 거, 다 이제 원래 했던 거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는 그거 할 거예요. 보드에다가 그대로 하되 이제 파일 업로드, 그다음 댓글도 할 수 있으면 댓글도 하고, 댓글 원래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댓글도 달 수 있었잖아요, 우리. 그렇죠? 댓글도 달 수 있게 해줘야지 여기다가 댓글 달아서 동작하도록 하게 해주는 거. 아, 검색하는 것도 해봐야 되네, 검색. 이거 하고 검색하는 거 해야겠다, 검색. 검색 기능이 없으면 안 되죠. 저 200개 중에서 어떻게 다 일일이 찾아. 검색해서 찾아야 되는데, 검색 기능도 넣어야겠네. 그냥 보드에서 다시 복습하고, 보드에서 해야겠다. 8월 1일이 시험이네. 다음 주 목요일 날 시험이에요. 목요일 날 시험. 주말 동안에 이거 스프링 좀 공부해 오시면 돼요. 노티스 있는 거. 그래서 이 다음 시험은 그거예요. 그 서블릿이 있었잖아요. 서블릿이 스프링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많이 봤을 그대로. 원래 우리 시험이 그전 시험이 그죠? 내가 김정리한테 보내준 게 있었는데 다시 갖고 와야겠다. 전에 봤던 시험 기억나요? 시험이 원래 끝나면 다 잊어먹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그죠? 그냥 보면 기억이 날 것 같죠? 보면 기억이 나지. 나야 되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JSP도 나오고, XML도 나오고 해갖고, 인덱스 JSP도 시작. 그 다음에 서브릿 클래스, 그다음 서비스, 스토어, 마이바티스 컨피그, 유저 한 다음에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서 이제 이 서블릿이 스프링으로 바뀌는 거지, 이게. 스프링 컨트롤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웹 서블릿이 아니라 리퀘스트 매핑, 핸들러 매핑 하는 거. 그 다음에 XML은 다 어디로 바뀌냐면 마이바티스 config.xml이 아니라 루트 context.xml, 루트 context.xml과 서브릿 context.xml, 그렇죠? 그런 XML 파일들이 잘 설정이 되어 있는가. 웹.xml도 마찬가지로. 웹.xml은 뭐 신경 쓸 게 없지. 뭐 인코딩밖에 없으니까 필터만 했었으니까 쓸 거 없고. 그다음에 MVC 패턴 그대로 진행이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거를 이제 스프링 문제로 바꾼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될 수가 있지? 인덱스 JSP 그대로 가죠. 그대로 가고 요거는 이제 스프링 컨트롤러 한 다음에 그렇죠? 아니 그 서치 컨트롤러 이렇게 하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골뱅이에 리퀘스트 매핑 한 다음에 밸류 슬래시 아이디 그 다음에 메소드 이거 두 포스트니까 메소드 리퀘스트 메소드 포스트 그 다음에 이거 리퀘스트 이거는 이제 웹.xml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 대신에 리퀘스트 get 파라미터 대신 이거 REQ get 파라미터 대신에 리퀘스트 파라 어노테이션으로 유저 아이디 스트링 유저 아이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죠. 이거 안 썼네. 그거 월요일에 알려드릴게. 그 다음에 이거 모델 헤더 드리프트 바뀌고 리턴 한 다음에 리절트만 쓰면 되는 거. 뷰 리절버 태우는 거. 그다음 서비스 스토어 그때 똑같죠? 다오로 써도 스토어예요. 스토어. 여기 이제 요거 마이바티스 쓰는 건 똑같잖아. 그리고 마이바티스 config.xml 대신에 루트 context.xml 마이바티스 config.xml도 있지만 여기에는 뭐그 타이포널 그렇죠? 너를 널로써 추가하는 거랑 그다음에 타입 엘리아스나 매퍼의 그 경로를 등록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접속할 때 사용했었던 것은 다 루트 콘텍스트.xml에 빈으로 등록을 해놨어요. 루트 콘텍스트.xml에 빈으로 등록을 해놨죠. 그래서 접속할 때 접속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봐야 되는 파일이 뭐가 있냐면 뭐 DB 연결이 안 된다, 뭐 DB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루트 컨텍스트 엑셀을 봐야지. 여기 보면은 데이터 소스 빈, 그다음에 SQL 세션 팩토리 빈, 다 빈으로 등록했고 SQL 세션 템플릿 빈으로 다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연결은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여기에서 봐야 되는 거지. 여기서. 그다음 뷰 리졸버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 빈 등록을 했는데 어노테이션으로 빈 등록했는데도 계속 동작을 안 한다 하면은 컴포넌트 스캔 요거 했었던 거 요거 중요하다고 했었죠? 처음에 설명했을 때부터 컴포넌트 스캔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오류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 컴포넌트 스캔의 베이스 패키지가 제대로 세팅이 안 돼 있어갖고 파일을 만들어도 컨트롤러가 동작을 안 하는 그런 경우 그죠? 404 나파운드 뜨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여기에 점으로 해갖고 뭐가 하나 더 추가돼 있거나 그런 경우가 그랬었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웹.xml은 뭐 건드릴 거 없고 요거 설마 외우라고 하진 않겠지. 그쵸? 자, 웹.xml의 한국어 인코딩을 해주는 필터 클래스를 등록을 하세요. 그리고 필터 매핑까지 완료해 주세요. 뭐 이런 문제는 안 나왔겠지. 이런 문제. 이거 다 외울 수는 없잖아. 외울 수 없어. 그래서 이전 문제에서 다 서블릿이 스프링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거를 그냥 하시면 돼. 그냥 주말에 스프링을 그냥 공부하시면 시험 대비인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음, 그래서 우리 식사 맛있게 하고 오시고 2시부터 이어서 할게요. 맞죠, 하세요.